자, 안녕하십니까, 양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그 GMC 캐년 한인 딜러분 주원 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그분이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또 특별히 차량을 또 이렇게 키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리뷰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에라가 모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보통 이제 각 제조사마다 다 있긴 하지만 포드, 뭐 다치 램, 그 다음에 쉐보레 다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게 1단위의 모델이 있어요. 그 제일 기본 모델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에라 얘 같은 경우에는 예, 맞네요. 이게 시에라 제일 낮은 지금 그 풀사이즈 픽업 트럭인데 그 위에가 지금 이제 2로 나가는 게 있어요. 2번으로 나가는 게 2500, 실버라도도 2500, F150도 F250 있고 F350 있고 다치램도 램 1500, 램 2500, 3500이 다 있어요. 그 제조사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에라 2500 HD 디젤입니다. 디젤이고요. 자, 디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먼저 여기 보면 얼티메이트 듀라맥스, 이 듀라맥스라는 이 엔진 사양이거든요. 이게 엔진인데 여기 보면 HD, D가 아마 디젤을 뜻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디젤이고 요소수가 들어가요. DEF로 적혀있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외관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일단 보시면 되게 웅장하죠. 웅장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전부 다가 디젤 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가스 V8 모델이고요. 휘발유 엔진, 디젤 엔진입니다. 높이도 차이 많이 나고요. 덩치도 더 큽니다. 자, 디젤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습니다. 디자인 형상 자체는 패밀리로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여기에 똑같이 기역자로 데이라이트 겸 턴 시그널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라이트 기본적으로 상하행 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고리 같은 경우에는 AT4가 아니기 때문에 크롬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전방 360도 라운드 뷰 카메라가 존재를 하고 옆에는 세척용 분산 노즐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검은색 크롬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개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하단 범퍼에 옆으로 가게 되면 자, 범퍼 사이즈가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75, 65에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오프로드 지향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펜더에는 듀라맥스 얼티메이트 드날리로 되어 있어서 얼티메이트가 검은색 크롬이 들어가죠. 특징이 여기 보시면.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에 별도의 턴 시그널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LED도 들어오고요. 그다음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별도의 불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여기는 일반 앵글의 사이드 미러가 존재를 하고 밑에는 좀 더 광각의 그 보조 미러를 하나 장착해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날리 HD라고 적혀 있고 문을 열게 되면 사이드 스텝이 돌출이 됩니다. 예전에 보셨던 그 유콘하고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유콘의 그 사이드 스텝이 돌출되는 것처럼. 그리고 뒤쪽에 화물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판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판스프링이 존재를 하고요. 타이어는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자, 뒤쪽에서 보게 되면 디자인 형상은 시에라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넓은데 똑같이 생겼죠. 뒤에서 보면 똑같이 생겼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뭘로 차이가 구분하냐면 디젤은 이 엔드팁이 머플러 엔드팁이 되게 직경이 큽니다. 다른 가솔린보다 더 커요. 저기 보시면 엔드팁 머플러 보시죠. 더 굵죠.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카메라 2개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용 하나랑 백업 카메라. 그리고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열리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따로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이렇게. 어우, 되게 빡세네. 등 같은 경우에도 앞에 형상을 줄여 놓은 것처럼 방향등의 사이즈를 줄여 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형상이 나와 있고요. 풀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폭등이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들어오죠.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트렁크 앞에 열게 되면 본넷에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엔진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워낙 높아가지고 제 손이 닿지도 않아요. 닿으려면 옆으로 가야 돼요. 덩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500은 1500하고 2500, 3500 딱 중간 사이즈이기 때문에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마리아나 냄새. 위에는 루프탑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공기 흡입 인테이크가 따로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후대. 자, 일단은 시동을 끌게요. 시동을 끄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5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V8 6.6 가솔린이 있고 401마력입니다. 그리고 토크 같은 경우는 629Nm라고 나오는데, 이게 제가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거의 한 60kg대 토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60kg대.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모델이 6.6 드라맥스 터보 디젤입니다. 터보 디젤이고, 요게 마력대가 470마력이에요. 470마력이 나오고 1322Nm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한 얼마라 그래야 될까? 122kg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구글에 이렇게 서치를 했을 때 122.4 정확하게는 킬로그램 미터라고 이렇게 수치가 표기가 되더라고요.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GCWR,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견인 능력이 GCW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줄임말인데 제가 그거는 다시 용어 찾아보고 제가 정리를 해서 화면에 띄워드릴 거고요. 3만 파운드, 그러니까 13.6톤까지 견인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모델 구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1.8톤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이 가능하고 후방 카메라 다 있고, 트레일러 뷰용 따로 카메라가 따로 존재를 하고, 멀티프로 테일게이트 아까 트렁크 열었을 때 보여드렸던 그거고요. 그 다음에 트림이 총 3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 다음에 SLE, SLT까지가 아마 그럴 것 같고, AT4 지금 보시고 계시는 드날리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냥 10만 불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연비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지도 못하죠. 그냥 얘 배기량 같은 경우에 지금 6.6에 122토크 나오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가솔린 엔진 V8 연비 나오듯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더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한국처럼 이거 반쪽짜리 4기통 그런 디젤 엔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연비 수준이나 토크를 쓰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그 기름 먹는 거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듀라맥스 같은 경우에는 6.6 터보 디젤 같은 경우에는 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일할 때 사용을 하는 보통 작업용 커머셜용이다 보니까 차이가 그런 식으로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딱 정해져 있어요. 150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뭐 일상용으로 사용한다 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보통 커머셜로, 그러니까 사업자로 뽑아서 차량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인카로드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주유소에 일할 때도 보면은 여기에 플러스 저기 적재함에다가, 이 적재함 뒤쪽에다가 뭐를 싣고 다니냐면 탱크를 큰 거를 달아요. 거기에다가 연료 그 주유기의 연료처럼 그 노즐 있죠, 이거 쏘는 거 똑같이 작업자족 하는 거예요. 작업자족을 하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현장에 세워져 있는 뭐 중장비 쪽에 기름을 준다든가. 여기는 워낙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그거를 못 하는 거죠. 그걸 싣고 또 뭐 기름을 넣으러 가고 막 이런 지형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이 차량 같은 게 지금 가격 한번 보니까 13만 불로 측정이 되어 있네요. MSRP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패키지 뭐 들어가고 뭐 다 해넣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옆에 보시면 얼티메이트고 쟤는 AT4입니다. AT4X라고 적혀 있죠. 옆에는 또 다시 여기는 AT4고 AT4X, AT4 차이점이 똑같은 디젤 엔진이고요. 똑같은 디젤 엔진인데 이제 차이점이 휠 형상이나 보시면 휠 형상 다르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릴 형상 다르고 블랙크롬으로 처리한 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형상이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위에 여기 보시면 인테이크 부분에 크롬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액세서리 조금 더 추가되고 뭐 이런 것들 차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아마 서스펜션 구조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AT4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바깥쪽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자, 이제 안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요. 오늘 지금 눈 온다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그래서 좀 추워서 오늘 온 김에 좀 여러 대를 좀 촬영을 하고 갈게요. 자, 문을 열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보시면 여기는 가죽이 들어갔습니다. 우레탄이 아닌 가죽이 들어갔고요. 진짜 나무를 사용한 것 같아요. 리얼우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라스틱이 아닌 우레탄, 여기도 가죽, 그 다음에 스티치를 하얀색으로 줘가지고 깔끔하게 잘 마무리를 된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AT4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그냥 그레이 이 색상하고 또 하나고, 자, 이쪽에는 이것도 우레탄으로 줬는데 이거 색깔을 우드식으로 패턴을 줘버렸네요. 아예 줘가지고 생각보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미국 차다 보니까 요런 보시면 마무리가 정교하지 않다. 이게 좀 다르죠. 여기 높이가 이렇게 보시면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수납함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켓도 여기 있고 도어 핸들, 메모리 시트 기능 2개 들어가 있고요. 앞열 1열에만 오토가 적용이 되고 뒤에는 반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백밀러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사이드미러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별도로 존재를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사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오토, 사륜, 사륜 하이, 사륜 로우, 그 다음에 2륜, 그 다음에 견인 같은 경우에 모두 선택할 수 있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같은 것들 밖에서 아까 저쪽 뒤쪽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이드 미러나 이런 쪽에 아마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컨트롤을 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 뭐 버튼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얼티메이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데날리라고 적혀 있는데 좌표가 적혀 있습니다. 좌표, 위성 좌표가 적혀 있고요. 이 위성 좌표 찍으면 어딘지 나오겠죠. 한번 제가 찍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메모리 기능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되게 고급지게 잘 뽑아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패턴도 나무 패턴을 줘가지고 되게 가죽으로 되게 마무리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날리 해서 이렇게 여기도 엠블럼을 로고를 추가를 했네요. 얼티메이트. 역시 미국 차답게 시트가 넓어요.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미국 차 타면은 되게 뭐라 그랬을까, 이렇게 특히 아시아 사람 체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감싸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게 높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정도도 지금 올라가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걸 타고 올리기가 되게 빡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밟고 올라가는데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핸들을 잡고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올라서서 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으면 시야는 이렇게 나오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이 리어뷰 카메라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요. 얘는 은은하게 잘 들어오네. 잘 해놨다. 역시 얼티메이트 이쪽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차를 요즘 미국 차들 잘 만들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확실히.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기어 방식은 칼럼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와이퍼 그렇게 지원이 되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변환이 되어 있고, 여기는 카본으로 패턴을 줬습니다. 대신에 텔레스코프는 얘가 전동이 아닌 것 같은데
전동인가? 아니네, 수동이네요. 역시 트럭은 트럭이라서 수동이네, 수동. 이걸 전동으로 해줬으면 좀 더 괜찮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가 절감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가 적용이 됩니다. A필러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도 마감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뭐 재질은 나쁘진 않게 마감을 깔끔하게 잘 하는 편이고요.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한 10한 5인치 6인치 가로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별도의 수납함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별도의 수납함 버튼입니다. 이렇게. 자,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우레탄을 사용을 했지만 스티치로 마감을, 흰색 스티치를 줘가지고 마감을 했고요. 위에는 썬루프 조작 스위치며 불은 또 은은하게 잘 들어오네요.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쪽에는 각종 수납함이 있고 여기에는 작은 수납함 정도, 그 다음에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 셀폰 충전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이 풀사이즈만에 느낄 수 있는 팔 거치대경 콘솔. 이건 진짜 운전할 때 운전할 맛 날 것 같아요. 시야도 높아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의자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의자 앉아 있으면 그냥 이렇게 뭔가 하면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바깥쪽 무광 크롬으로 처리를 했고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에도 무광 크롬으로 처리를 했고요. 계기판 팝업은 스크린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모드를 설정을 할 수는 있죠. 내가 기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다 있죠. 이쪽에도 뭐 크루즈 컨트롤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터치 스크린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센터 패널 쪽에는 각종 기능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조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다 물리적 버튼으로 잘 빼놨어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지원이 되고 공기 순환 모드는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그저스트 브레이크 뭐 다 있네요. 차선 보조 유지장치, 파킹 어시스트, 뒤에서 열 수 있게끔 테일게이트 오픈 할 수 있고요. 비상 깜빡이 스위치, 그다음에 이거는 내리막길 내려갈 때 속도 락커를 넣는 거고, 미끄럼 그 서스펜션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열은. 뒷열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동하기 전에 썬루프가 존재를 하고요. 뒷열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뒷열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소재 뭐 뒷열이라고 해서 소재 다르고 그런 거 없고요. 똑같이 우레탄을 사용을 했고요. 앞에와 1열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소재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가죽이 들어가서 이 패턴을 나무 패턴에 무늬를 줬고요. 여기 수납함 널널하게 되어 있고 보스 스피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납함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자, 뒷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넓어요. 이 공간이. 제가 매번 제가 뭐 넓다 이러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를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는 줄자를 가지고 다니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치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자, 지금 앞열 시트 같은 경우 1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당긴 게 아니고요. 많이 당긴 것도 아니고 조금 당겼습니다. 그리고 뒤로 다 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충 보시면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보시면 약 한 30cm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 저쪽 조수석은 더 좁겠죠. 뒤로 이제 그거는 여기 공간 사이 틈은 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시트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엉덩이부터 자, 오금까지 들어가는 길이가 거의 한 47cm 정도, 48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시트에서 앉았을 때 약 35cm 정도 나옵니다. 35cm 정도 나오고, 넓이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앉았을 때 시트에만 딱 적용이 되는 넓이가 140이에요. 140, 1m 40.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앉았을 때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한 50, 60cm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레그룸 자체는 되게 넓게 잘 나왔죠. 이제 안에 한번 타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타기가 힘들기 때문에 뒤에 승객이 바로 잡고 탈 수 있게끔, E급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풀사이즈를 가게 되면 이거를 무조건 달아주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걸 달아놓으면 승객들 편의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뒤에 앉아 보게 되면 되게 넓습니다. 그죠? 제가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넓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센터 쪽에 보시면 센터 콘솔이 있으면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이 컵홀더, 실용적인 컵홀더 위치, 그 다음에 뒤에는 열선 시트만 지원이 되고요. 송풍구 존재하고 USB Type-C, USB 존재를 하고 110V 별도의 110V는 따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따로 빠지지는 않고 천장에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B필러에도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C필러 쪽은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고요. 보통 5인승 하면은 되게 좁잖아요. 저도 지금 덩치가 거의 한 100kg가 약간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줄자로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중간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불편하게 앉는다 치지만 한 40cm 정도 나옵니다. 40cm면 솔직히 나쁘진 않거든요. 한 청소년 정도, 청소년 나이대의 10대 애들 정도 타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리고 앉았을 때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합니다. 생각보다 편하기 때문에 뒤로 안 넘어가는 게 좀 단점이라서 그렇지, 트럭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잘 만들었는데 빡빡하니, 예, 이런 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게 좀 더 길면 좀 좋을 건데 그건 안 돼 있고 컵홀더 2개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쪽창문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손잡이가 별도로 존재 안 하는 거 보니까 보통 E급은 전동으로 열고 닫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이쪽 뒤에서 보시면 썬루프가 있고요. 뒤에는 썬루프가 없습니다. 썬루프가 있고, 썬루프에서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럭 같지가 않죠. 그냥 일반 SUV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되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는. 그러니까 요즘 인기가 되게 많아요. 뭐 토요타 툰드라 나왔는데도 툰드라 같은 경우에 되게 막 각지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얘가 좀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왜? 원래 트럭을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뒤쪽에 제가 이게 작업용이라 그랬잖아요. 작업용이라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사이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쭉 보면 적재한 폭 같은 경우에는 160이 나옵니다. 폭이 160이 나와요. 밖에 말고 안쪽에요. 실제로 실사용 공간이 폭이 160이 나오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2m하고도 5cm가 나옵니다. 2m하고도 5cm. 크죠? 상당히 커요. 그리고 깊이 같은 경우에는 50cm가 나옵니다. 거의 50cm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체 한번 볼게요. 노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이 점 화면이 많이 흔들리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체 2500 하체 보시면은 완전히 단단하게 생겼죠. 엑셀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부품 굵기 한번 보시면 차이가 엄청나죠. 이쪽은 운전석 쪽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굵기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나가는 거 보면 여기서 또 다른 게 또 나오는구나. 약간
그러네. 너클함 쪽에서 또 다른 이렇게 연결되는 뭔가가 있는데 얘가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견인 능력이 그만큼 크니까 추가로 이렇게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샤프트랑 저기 엔진 오일 필터랑 이런 게 다 보이네요. 정비는 되게 하기 용이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 보이고 차체 뼈대 프레임 보이고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뒤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머플러 앤드 팁이고요. 프레임이 보이고 이쪽에도 프레임이 보이면서 샥이 판스프링하고 샥이 중간에 별도로 또 따로 들어갔네요. 들어가고 솔리드 엑셀 디퍼렌셜하고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굵기가 장난 아니구나.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옆에 중에서도 뒤쪽 기름 탱크 있는 쪽이고요. 요소수하고 같이 들어가죠. 이쪽 뒤쪽이고요. 솔리드 엑셀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샤프트가 뒤로 앞으로 빠지죠. 그리고 바디 프레임 보강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그 다음에 옆에서 중간쯤 이런 뒷좌석 쪽 밑에입니다. 똑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되어 있고요. 방열하고 다 되어 있고 중간에 센터락 걸 수 있게끔 또 중간에 디프가 별도로 존재를 하네요. 프레임도 하체 보강 잘 되어 있고 앞쪽이고요. 차가 워낙 크니까 이거는 옆에서도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미션 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옆에 1500이 있는데 저거 한번 볼게요. 1500이 제일 낮은 우리 풀사이즈 우리가 알고 있는 풀사이즈. 밑에 보시면 다르죠. 여기 너클함 쪽에서 나가는 뒤에 뭔가가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확실히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 가솔린은 라인이 두 개고 배기 라인이 듀얼로 빼져 있습니다. 그리고 샥은 똑같은 걸 사용하고 판스프링 들어가 있고요. 옆에서 보게 되면 프레임이 있고 좀 더 단단한 느낌이죠. 이 크기가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차이 많이 나네요. 확실히. 자, 이렇게 대중소 중에서 중, 오늘은 중입니다. 소는 솔직히 뭐 한국에 들어가니까 한 번씩 공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촬영은 안 한 거고, 너무 많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한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중소 중에서 중, 오늘 중짜리 트럭, 픽업 트럭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에라 2500 HD 6.6 터보 디젤 듀라맥스 470마력 엔진이고요. 한국에는 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 수치상으로 이렇게 줄자를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시도를 해봤거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또 영상 촬영할 일이 있으면 제가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나타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만간에 이제 무릎 수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영상이, 리뷰 영상이 아마 못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아마 내년 2월부터 될 것 같은데, 2월 3월 그때부터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재활 들어가고 뭐 다리 자세 안 나오고 이러면 촬영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 다른 걸로 쇼츠 영상으로 해서 뭐 차 지나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시는지도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하기도 해서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처한 상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나 뭐 영상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많은 공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